이기영 선생님 다시 유호를 맡고 있습니다. 호련히 가시어 임진강가에 평생 염원 품으신 채 잠드신 지 한 해가 되었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고향 땅 가까이에 모셔드렸으니 생전 선생님 말씀처럼 아리고 찢어지는 가슴 쓰다듬으며 날라서라도 혹시 다녀오셨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워하셨던 어머님을 배우셨는지요. 72의 지리산을 종주하시면서 나는 내 고향 북쪽을 향해 서 있습니다. 흰 머리칼이 서글피 바람에 날립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셨던 그 피맺힌 절규를 혹시 풀으셨는지요. 아흔의 백두산 천지에서 북녘의 오영재 시인을 만나 분단과 이산의 통한을 나누셨고 서울로 돌아와 어머님을 뵙지 못한 마음으로 내가 진정 시인일진데 어찌 통곡하지 않겠느냐던 그 희안을 부르셨는지요. 물론 선생님의 3호곡은 분단 조국에 대한 나통곡이기도 했습니다. 일제에 이은 또 다른 외세강점을 반대하여 해방 공간에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까지 민족 자주 평화 통일반을 외치셨으니 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온 생애 동안 몽양 선생의 암살을 겪으셨고 남과 북으로 오가시며 자주민족의 필봉을 드셨으며 전쟁 시기에는 직접 유족활동을 하시다가 고난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필선언을 거두시고 칼보다 총보다 더 위력한 붓으로 민주주의를, 민중 생존권을 무엇보다 자주 통일을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분단 장벽이 저주스럽게 서 있는 한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저 제국주의 침략 외세가 활개치고 있는 한 늙지도 죽지도 않겠다 하셨으며 시집 해영이 날아온다를 내시면서는 바라건대 이 시집이 저희 마지막 시집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 하셨죠. 실제로 선생님 가시기 2, 3년 동안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통일 시상이 무수히 떠올라와 붓을 놓을 수가 없어 계속 쓸 거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생님께서는 장담하셨던 백수를 채우시지 못하셨고 평생 염원도 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통일 조국을 향한 그 불타던 열정을 선생님께서 잠드신 뒤에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기영 선생님 잠드신 뒤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기쁜 소식보다는 슬프고 분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이기에 몇 가지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끔찍이 여겨오신 생명 평화에 관련된 일입니다.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480여 명이 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되어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300여 명이 넘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한마디로 돈만 귀히 여기는 이윤 추구 사회가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또한 동족대결 전쟁 연습에만 골몰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하는 그 무책임하고 무능 때문에 다 살릴 수 있었던 실종자들을 죽게 했습니다. 온 나라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니 슬픔을 넘어 이제는 분노의 힘을 모아 진상규명과 대통령 책임을 묻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생님께서 가시기 1년 전 보수 패당들이 진보당 국회의원을 종북으로 몰아 제명하겠다 하여 통합진보당 제명 결정을 우려하는 각개월로 기자회견을 가졌던 일이 기억나시겠죠. 그때 선생님께서는 95살 노부를 잊은 듯 기자회견에서 보수 패당에게 불호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뒤 지난해 8월 저들 공안 칼날은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7동지를 잡아가두었고 그 무슨 내라는 뭐라 걱정에 세우는가 하면 민정의 편에서 평등 세상을 지향하고
민족 자주와 평화 통일을 주장해온 진보당을 헌재에 우현정당 심판 청구를 하면서 정당 해산을 픽쳐가고 있습니다. 보수파당의 이 같은 진보 세력에 대한 포괄 압살 행태에 맞서 민주 진보 세력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그리고 자주민주 통일의 정당성을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건 개입 등 부전선거로 청와대에 들어간 박근혜 정부의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외세공조 동족 대결 정책과 그 무슨 북의 변화를 유도하는 가당치도 않은 흡수통일 망상입니다. 연초부터 이른바 통일대박을 말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겠다는 이 통일정책, 바로 외세의 힘을 빌려 북을 붕괴시켜 점령 통치하겠다는 반민족 반통일 4대 매국 망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을 때 오바마를 불러들여 작전 통제권 재연기를 부결하고 과거 범죄의 사죄도 배상도 재발 방지도 하지 않고 있는, 아니 독도 영토 주장, 역사 왜곡, 전범 신사참배 등 군국주의 부활에 미쳐 날뛰는 일본과 함께 그것도 동족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재개에 편입하는 이른바 상호 운용성을 합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외세 공조를 넘는 4대 매국 예속 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반가운 소식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있는 사실을 숨길 수 없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개입 정치 공작에서 남북 정상 대화력 공개, 간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의 공문서까지 의존하는 저 범죄적 권력기관을 청와대가 키운 셈이었습니다. 그래야 오늘 공안 세력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 하고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남북해외 3자연대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를 무력화시키고 인터넷 언론인 자주민보 폐간을 규칙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신이 유전자를 지닌 부당한 권력자가 다시 유신시대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어둠이 빛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민중 생존권과 사회 진보가 그러하듯이 선생님께서 외치셨던 자주통일의 정당성 앞에 그 어떤 역사의 반동도 끼어들지 못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뜻을 이어 대결과 전쟁이 없는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고해 잠드십시오. 2014년 6월 10일 번호입니다. 네, 긴